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공부 시간 5%고요. 자, 이번 주도 뭐 크리스마스 전후도 그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시한 여유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큰 시장 신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2026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큰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올 수 있다. 공전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기회가 올 거예요. 버블링 만들고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저도 그렇지만 저랑 연배 비슷한 우리 채널에 좀 형님들 많으시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자, 남자들은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 바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체력이 짱짱했었는데 약도 먹고 옷에 온갖 운동을 다 해도 매일매일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 세월도 정말 빠른 게 야속하지만 세상은 항상 일장일단 있어요. 제가 사이클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우리 스윙하고 사이클을 따르는 측면에서는 올해도 지금 뭐 삼전이 따블 났듯이 내년 상반기를 제가 타겟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 계좌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스윙 채널 꼭 정리 같이 해주시면서 오늘 한번 그림과 함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정리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정말 광범위해요. 미국, 비미국, 매크로, 다른 자산 다 보고 우리나라 그다음 파트너 멤버십에서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들 뭐 진짜 참고하기 감사해 보겠지만 시장이 기준입니다. 지수가 기준이에요. 가장 큰 흐름, 빅머니가 기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투자의 기준은 되게 확고한 편입니다. 별로 겁을 낼 건 없어요. 왜? 빅머니들은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빠질 때도 여러 번 기회를 줘요. 내년에 막 슈팅되고 빠진 데서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어놨듯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화랑장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화랑장이었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70%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이 30%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피와 정책과 함께 코스닥도 간다 보는데 여러분 얘기 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수익 본 사람이 반밖에 안 돼. 우리나라. 우리 동학개미 중에서도. 서학개미 그렇게 좋다고 하신 분들도 절반 벌었던 되게 쏠렸던 우리나라 정시인데 미국 정시인데 이런 부분에 정말 좋지만 쏠려 있단 말이에요. 좁단 말이에요. 2,700개 중에 가는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을 무서워하고 채싱하면서 더 좁디 좁은 이 남돈 버는 남들이라기보다는 돈 버는 사이클이죠. 이런 공부를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비와 투자를 말씀드렸지만 원래 투자는 외롭고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을 많이 주시고 댓글이 진짜 저는 힘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 가운데 제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에 중간중간 행복스러운 슈팅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자, 적어놨는데 올해는 여전히 주식이 많아요. 주식이 단데 내년에 올라가고 상방될 때마다 저는 절제하면서 액절을 하는 현금 비중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 우리 2026년에 준비하는 모델은 여러 번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 기준 자, 비미국에서 제가 뭐 달러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여전히 비미국이 낮고 분산 투자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달러도 그렇고 미국이 쏠려 있기 때문에 물론 기준으로 미국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분화되고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겠지만 정책이 너무 중요해. 정책이 너무 중요해서 원래 어닝 밸류 봐야 되는 기본적인 사이클, 금리 경기 사이클보다 AI 빅뱅, 미중 패권 또 국가 자본주의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걸 키워야 됩니다. 성장이 필요한 AI 사이클의 정책과 우리나라 환율이 어쨌든 지금 신호가 나왔어요. 신호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상단이 막히는 이 환율의 신호와 함께 우리나라 정책, 우리나라 국장 투자가 여전히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뭘 사고 팔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올해 들어서 우리가 더블 파동, 수익률이 더블 이상 말씀드렸던 2025년에 우리 매매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채널을 보셨던 분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다 오픈을 못 해드립니다. 우리 멤버십 종목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강조할 만한 얘기도 드리면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자, 저는 세상에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자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돈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소비가 아니죠. 개인분들이 힘들고 투자를 어떻게 보면 소비처럼 쉽게 지르고 쉽게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과 쏠림에 휩쓸려 다니세요. 약간 대중의 반대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투자하는 측면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 말한 게 유명한 격언이 있죠.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근데 보통의 개미분들이나 일반 투자자가 힘든 이유는 돈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체면치려다 보니까 아까 그런 다른 면도 있고 같이 가는 면은 있기 때문에 더 심한데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겉면의 민족이다 보니까 매매를 너무 심하게 너무 겉면에 빨리 하다 봐서 투자에 좀 안 좋은 면이 있어. 그런 면에 우리는 다르게 투자 측면에서 수익 이야기 드리면서 어렵게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꾸준하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인간의 본성과 다른 얘기를 너무 거창한데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생과 재행업과 실물 경제는 너무 안 좋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AI가 앞으로 더 될수록 SNS라든지 제가 뭐 두뇌 마약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성장과 이 빅자본은 올라가고 성장 정신은 좋겠지만 실제로 뒤에 있는 물가, 그다음에 고용, AI와 파생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 봐요. 이 부분이 내년에도 나오기 때문에 내년 선거 안에서 어떻게든 민생을 키우고 돈을 풀어서 이 정치를 키우겠지만 실제로 빅머니들은 쏠린 가운데서 면밀하게 냉정하게 분할 엑시트 할 수 있는 내년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미와 주포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는 빅머니를 많이 추종합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계속 가는 것도 없어요. 계속 빠지는 것도 없어요. 대신에 강한 것들은 더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파동을 보고 엘리엇 파동이나 오파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액션 앤 리액션은 진짜 우주 만물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실제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투신과 수급을 챙기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투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죠? 강약약. 강약 아니에요. 보통 투자는 강약. 강한 거는 급나가 못 사고 뭐 빠지고 싼 것들은 더 사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강한 게 좋은 거라 했어요. 요번에 사실 뭐 삼전도 따블라고 반도체도 좋게 보겠지만 신고가 났다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고 작년에 엔비디아가 50불 때 막 강하게 3배 났던 것처럼 요번에 반도체나 특히 이제 코스닥까지 강한 거 위주로 잡는 게 우리 포트나 우리 방법의 가장 핵심이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투신과 달리 빅머니를 체이싱하는 원칙을 잡고 있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드릴 말씀이 자, 제가 요새 보면 우리 채널에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구독자 수는 한 40% 늘었습니다. 지금 2,300명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 좁은 가운데 되게 고무적인 결과라 보고 특히나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멤버십 분들 있죠. 멤버십 분들이 60% 70% 늘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댓글 다시듯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실제로 저희 멤버십 비중이 절반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보셔서 그렇긴 한데 거의 이제 보시는 일반적인 숫자의 절반이 멤버십이에요. 이 정도는 사실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 유튜브 이제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멤버십 비중이 5% 10%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제미나이 3.0이든 챗GPT도 5%밖에 안 되는 유료 구독자 수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정말 힘을 많이 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면서 사실 투자라는 게 되게 외롭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말이 좀 많은데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지만 외로운 작업인데 이런 댓글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되는 채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고 아마 이런 시간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만들 거예요. 오늘은 저 차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내년에 제가 보는 거는 뭐냐?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2000년도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에도 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나스닥 1000포인트가 5000까지 갔어요. 그 마지막에 슈팅이 되고 버블링이 만들었던 대중 탐욕 만들었던 99년도에 슈팅이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지수가 70% 올랐을걸요. 그때 그러고 나서 5천짜리가 다시 1000까지 우장창 떨어지죠. 올라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쏠림이 많을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냥 봐도 야, 미국이 너무너무 올랐잖아요. 그 사실은 꾸준하게 잘 가다가 2000년에 닷컴 버블, 2008년 서프라임인데 서프라임은 부동산이었어요. 정신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살살 올랐던 부분에 미국보다는 정신은 중화권, 우리나라 철강, 조선, 화학이 엄청나게 갔던 2000 초반에 이머징이 좋았던 사이클이고 어쨌든 이런 큰
하락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돈을 풀고 나니까 22년에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구체적으로 나스닥 기준 기본 봐드리는데 지수가 30%, 40% 많이 빠졌던 50%도 빠져요. 30% 넘게 빠지는 파동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물론 시장을 제 시장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길게 보는 분들은 내후년 보는 분도 계세요. 내년에 워낙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트럼프가 꾸역꾸역 만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 때 슈팅 나가겠지만 거기서 출렁거림 있어도 이렇게 큰 하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는 저 상방을 보면서 익절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매일 챙겨요. 매일 챙기는데 왜 네 가지 싸가지냐면 이 경기와 금리 정통 사이클이 아니라 23년부터 오픈AI 챗GPT와 함께 이렇게 꾸준히 3년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올해 4월 달에 관세대회 때 한 25% 빠졌어요. 25% 빠져도 우리는 안 팔았죠. 약간 좀 줄여놓긴 했지만 엔비디아도 팔고 그랬지만 이때 떨어질 때는 트럼프가 목리를 부른 거야. 2018년 정책처럼. 근데 지금 미중 관계가 워낙 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나서 오히려 중국을 협력의 경제 협력자로 보면서 한시조 풀어놨잖아요. 그 정도로 내년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정책적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린 서클이 있었던 부분의 조정을 10%나 20%, 길게는 20몇 프로, 30% 가까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년에 이 정도는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 방금 말했던 2000년, 2008년, 2022년 같은 큰 흐름이 우장창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전에 올해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누리시자는 겁니다. 이 사이클과 그림들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보면 오픈AI 시작을 했고 과정을 만들고 내년에 버블링 한다 보는데 엔비디아가 약간 분사됐죠. B2B가 아니라 이제 B2C로 넘어가는 단계. 지금은 이래저래 다 쓰이고 다 걸치고 있는 슈퍼 반도체가 실적과 밸류가 너무 좋다. 내년 IPO는 스타게이트, 그다음 오픈AI, 뭐 바이트댄스, 엔소로픽 같은 것들이 대중 지금 분명히 그럴 거야. 야, 안 속아. 내년에 너네들 그렇게 살아하고 AI 하지만 나는 내년에 조심할 거야. 하지만 주식을 적게 하다가 많이 하실 수도 있고 특히 안 하다가 할 수 있고 서학기미 우리나라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수급 부분이 내년에 버블링을 정부든 기업이든 온갖 빅머니든 만들어서 슈팅과 탐욕을 만들 수 있는 내년에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한번 같이 과정 가져가시죠. 자, 방금 보셨다시피 3년 동안 있었던 10%, 20% 내 조정은 괜찮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11월 달에도 10%나 빠졌잖아요. 그런 거 우리 쏠림일 때 잘 줄이고 잘 견뎌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방금 말했지만 4년 동안 한번 보세요. 사이클상. 자, 분명히 2008년 이후에 미국의 각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서프라임 원흉은 미국이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의 돈이 2008년 서프라임의 돈이 더 몰리니까 팡팡팡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에 2022년처럼 한번 우장창 그림 조정을 받게 되면 한번 털리고 정화가 돼요. 수급 측면에서. 그러면 한번 더 갈 수 있는데 그냥 봐도 이렇게 23년에 몇 프로 올랐죠? 44%. 24년에 작년에 28%. 나스닥 기준. 올해도 나스닥이 적게 올랐다 하지만 22% 올라가 있다. 이런 흐름에서 내년까지 한번 들어가 끝까지 간다. 11월 중간선까지 계속 끌어 올린다. 라고 보는 거는 사이클적 확률적 사고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랐을 때는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고요. 근데 분명히 그 정도로 슈페터 AI 빅뱅 사이클 기술 패권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자, 지금 민생도 K자 경기적 서면도 많이 챙겨야 되고 선거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 GDP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이게 좌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트럼프 1기 2기, 이통 1기 2기가 내년에 봤을 때 국가적인 존폐를 걸고 기업들과 함께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총력전을 벌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이것저것 다 봐도 대중들의 탐욕이 나올 수 있는 수급 사이클을 저는 보고 있어요. 성장 필수, 선거에 한해 정책 중요. 자,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나? SNS가 지금 10년 동안 하다가 호주 같은 데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다. 미성년자. 그 정도로 힘들어요. 뉴스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우리 주식을 투자하실 때 저도 보고서 보다가 FM 가이드보다 오히려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균형적으로 보려 노력한다 말씀드렸고 수익이 짭짤하네. AI 급조 저질 영상 쏟아진다. 이게 사실 AI 알고리즘이잖아요. 저도 보다 보면 이렇게 쇼츠 보다 보면
거의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중간중간 눈이 제일 곱고 재밌는 게 계속 지나갑니다. 저는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맞춰서 계속 끌어들이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미 그런 AI가 만든 사이클이 그런 쇼츠가 슬롭이라더라고. 슬롭이 전체 유튜브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AI 때문에 우리가 버블링 보고 정시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고용이든 삶이든 이런 관계에서 AI는 우리한테 정말 다가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니다 스마트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AI가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말 크고 지대할 거라 저는 봅니다. 유튜브 채널만 봐도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얘들 하면 필요 없지만 돈을 계속 쓰게 하고 있는 거야. 대중들은 이 AI 관련해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그게 정점이 저는 되리라 봐요. 자, 그럼에도 우리 애들이 지금 진짜 10년, 20년 봤을 때는 야, 뭘로 해서 먹고 살까 진짜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아들도 내년에 군대에 가는데 진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저는 이런 대중 탐욕의 시대에서 AI 되네? 정말 이쪽에 주식 투자해야 되겠는데 그런 또 사람들의 포모와 함께 주식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자산에 대한 버블 슈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쏠리지만 여기에서 가장 크고 제일 큰 주포를 찾아서 주도주를 찾아서 투자를 내년에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흐름에서 뭐 달러가 어떻고 원자재 어떻고 다른 나라 신고가하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과 특히 신고가와 흐름과 함께. 우리는 스윙 채널이니까 방법과 더블 파동 수익률도 말씀드리고 있죠. 아마 내년도 올해 벌었던 만큼 저는 수익률 나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올라갔을수록 더 절제하면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일 점검, 미장 싸가지 기준으로 유동성과 AI 성장 차별화, 경기와 트럼프 정책까지 다 보고 있죠. 원래 투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배당주 가치주도 있지만 성장주 투자, 밸류 오닝 우리나라 제일 싸고 삼전이 내년에 아마 140조 번다는 레포트도 나오던데 올해 40조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로 쏠리다 보니까 이미 1, 2전부터 안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줄이고 있고 이제 매크로 보시고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서서히 이제 줄인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전 투자, 시장 주제다 보니까 이 수급과 사이클을 더 봅니다. 정책도 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겁낼 필요 없이 이 슈팅과 버블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삼전,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제일 싸죠. 제일 싸고 AI가 지금 가성비로 가고 밸류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장 투자는 여전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정책과 수급 흐름 매일 챙기고 있죠. 자, 방금 봤던 부분이 AI 버블링 내에서 미국 나스닥 기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자, 네 가지 기준으로 유동성과 경기 시소와 정책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매일 말씀드리니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좌우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뭐 선거의 한 해도 있고 성장도 키워야 되는 트럼프 있지만 그림 잠깐 보여드렸죠. 자, 연준 자산이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이 아마 뽑힐 텐데 이렇게 연준이 자산이 줄거나 할 때는 돈을 축소하는 거예요. 경기 안 좋고 주식이 안 좋은 거고 2019년에 이게 살짝 올렸을 때 있습니다. 자, 파월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 자산을 이렇게 풀면서 QE였죠. 그때 QE란 말 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을 풀면서 정시를 부양시키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라는 블랙스완 나오긴 했지만 뭐 내년에 블랙스완 나오겠어요. 뭐 지금 보겠지만 일단 그런 책을 보면서 이런 흐름이 지금 2021년 이후에 3조 5천억이나 QT로 돈을 줄이고 있다가 이번에 QT도 종식하고 뭐 RMP죠. 뭐 QE 아니라지만 저는 같은 효과라 보는데 이게 서서히 올라갈 거라 봅니다. 이 부분이 연준 플러스 정책 보는 꼼꼼 베센트의 재무부 정책과 트럼프 약간 말발 한번 기시 어쨌든 미세까지 챙기는 트럼프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정시에 좋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은동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유가는 누르고 있지만 다른 나라 글로벌 정시에 신고가 가면서 유동성의 시대 정시를 꼭 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2019년 대자별까지 얘기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좋기도 한데 자, 연준 유동성을 풀고 앞으로 차기 연준 행정 오면 트럼프 발로 잘하겠지만 연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AI 발 우리가 보는 속도나 삶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라 봐요. 사실 무섭거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겁낼 필요는 없어도 성장이 정말 되겠죠. 좁게 AI 관련
생산성도 키우겠죠. 파월이 말한 것처럼 로봇이든 AI 생산성이든.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좋아지면 물가는 그렇게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내년 4월부터 봐야 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고용도 저는 좀 걱정하지만 이 말년 파월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장비비 시장을 내놨잖아요. 그 정시와 정시 기업은 좋아요. AI 때문에 성장되는 좋겠지만 그 AI가 좋아지고 생산성 좋아지면 해고를 하겠죠. 이미 미국은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이 됐다 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AI발 해고가 내년에 저는 리스크와 흐름들을 꼭 봐야 된다 보죠. 정부 정책, 우리나라 뭐 이통정부든 트럼프든 다른 나라든 정시를 어쨌든 키워야 돼요. 예전처럼 정시를 키운다 해서 내수까지 민생까지 낙수 효과가 다 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좁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어떻게 오기 때문에 그 정책을 쓰고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물가 흐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다 맞물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AI발 성장, 고용, 경기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 제가 시장 기준 보면서 챙겨드리죠. 근데 그 중에서 생산성이 화두야. 가성비다, 전성비다 이런 거 생산성이 화두기 때문에 이 B2C로 넘어가면서 대중에 체감되는 AI다 보겠지만 IPO 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건데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이미 만들었어요. 마케팅 시작했는데 스타리콘 통해서 이제는 통신사 필요 없이 뭐 폰을 통해서 어디 가나 쓸 수 있는 걸 만들겠다. 로봇 택시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되게 빠르게 올라온 중국도 있죠. 되게 옵티머스 로봇. 이 부분이 제 생각보다 좀 빨라지던데 어쨌든 중국의 치킨 게임도 있겠지만 내년에 휴머로이드 로봇의 원년이라 보는 데가 있습니다. CS 보시면 1월달에 CS 보시면 가전 로봇 진짜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로봇 청소 다 있겠지만 거기서 업그레이드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전 로봇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노란 봉투법 때문에 올해 7, 8월 때 로봇 쪽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깐부치킨 젠스랑 때부터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3년째 로봇 테마를 맨날 더블씩 먹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로봇 테마는 내년에 이런 흐름과 함께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번에 1월달 CSN에 제가 한번 조금 팔 것 같긴 한데 3월 10일부터 우리나라도 노란 봉투법 시행이 됩니다. 또 그때 되면 또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 살 수도 있겠죠. 그 로봇 테마는 반도체와 함께 꼭 갖고 있는 저는 테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AI 관련해서 온갖 삶에 대한 여파가 생길 텐데 해고나 노동 관련 부분이 되고 정말 저는 금방 이런 일이 올 거라 보면 그래도 주식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다가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들의 대중들의 포모가 주식에 더 극단화되면서 더 쏠릴 거라 봐요. 이게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아니지만 되게 스마트한 대중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투자자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개인들과 대중들의 수급이 이런 쏠림 현상을 만들면서 정시를 슈팅 시킬 거라 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이통의 정책은 맨날 챙겨드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 얘기는 제가 발표되고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트럼프도 민생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열심히 뭐 한다고 지금 얘기 드렸고 NSS 국가안보전략까지 중국이 주적이 아니라 경쟁을 협력을 해야 된다는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관세를 때렸다가 우장창했죠. 올해부터는 감세를 하고 규제파를 통해서 AI를 더 키울 겁니다. 스타게이트 플러스 제네시스 미션 그러면서 민생 통해서 돈을 더 풀게 되겠죠. 유동성을 하게 되고 거기 산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또 주식 또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자, 정책 중에서 안 그러다 모자란다 그러는데 세금까지 깎아준대. 사학개인 위에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대 22%를. 이거는 제일 강력한 정책입니다. 정책을 낼 때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제일 강한 정책이고 물론 내년에 믹비 때문에 뭐 70조, 90조 정도 국채 수요에 대한 여유는 생겼지만 자, 좌파 정부에는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야, 들어왔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6월달에 선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 5,000피 저는 4,000원에 먼저 보지만 이 정시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껏 양도세까지 하고 우리나라 오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환율 신호가 나오고 연기금에 대한 수급 얘기가 나오고 또 더 강력하게 코스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천스닥을 볼 수 있는 정책이 저는 나오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 했어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시장 보는 시장주의자 측면입니다. 자, 달러 약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올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클적인 측면입니다. 자, 올해 초에 제가 미국에서 너무 쏠렸다. 너무 쏠렸다 그러고, 여기 있네. 달러가 100이 빠졌어요. 예, 달러 인덱스 100이 빠지고 우리 매일 챙기고 있지만 이게 사실 큰 흐름이 미국에서 쏠렸던 부분이 분산되는 첫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잡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이 와장창 떨어졌는데, 자,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2008년 이후에 정시 달러 국채로 다 몰렸다 했어요. 자,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2008년 때 왔다 갔다 출렁거림 있지만 계속 강하게 미국 갔던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돈 풀어도 미국이 제일 강했잖아요. 자, 그런 후에 보시면, 자, 작년에 110 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떨어지면서 올해 트럼프 또 관세 대비 떨어지면서 100m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신호예요. 야, 달러 떨어지면 그러면 미국 말고, 미국 한번 좋게 얘기하기 덜 강하겠지만 미국 말고 다른 나라 가볼까? 그렇게 유럽이든 중화권이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나라,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 이런 쪽으로 돈이 분산되고 있는 흐름이 올해 하반 계속 보였던 겁니다. 올해 보면 IB에서 2026년도에도 달러 인덱스를 95까지도 보고 있어요. 물론 패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와장창 떨어진다 보진 않아요. 뒤에 환율 얘기 드리겠지만 100 이하에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전히 달러는 강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환율 지금 조작한 것처럼 떨어졌잖아, 환율 조작국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 잘 몰라서 그래요. 환율 조작국 중에 세 가지 요인은 뭐냐면, 뭐 경상수지 몇 프로다, 미국대에서 흑자다,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말하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대미 무역 간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보면 달러 약세, 우리 자기 나라 국세를, 그 환율을 약세로 만드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럼 지금 보면 우리나라 환율을 강세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환율 조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율 오른 건 뭐냐면 달러도 봐야 되고, 달러의 추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 가지 않고 밑에서 출렁거리면서 제조 키우고 AI든 무슨 제조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에 상단에 막혔다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성장이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성장이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봤을 때 환차익에 대한 기대든 되게 좋아져요. 맨날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준 외국인 주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2026년도의 초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신호. 자, 달러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바람직하게 단타가 힘들어지고 AI 막 트레이딩 하는 게 힘들어진 시대에서 시장을 여유있게 매일매일 관찰하고 이 지수와 섹터 테마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스윙이 맞아요. 스윙이 맞고, 항상 우리는 폼하지 않고 왔다 갔다 단타보다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들이 어떻다, 여기서 뭐가 더 올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시장밖에 없어요. 올해 들어서 나스닥 20% 올랐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70%, 코스피가 70%, 코스닥 30% 올랐는데 우리 계좌가 딱 걸어보니까 얼만큼 수익 났니? 더블 났네? 되게 잘했네. 그렇게 비교하시는 거지, 다른 주식 남들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유일하게 주식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같이 볼 수도 있고 같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린 시장을 기준으로 볼 뿐이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경쟁을 너무 좋아하는데 경쟁하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자, 강강약약 강한 게 좋은 거야. 그다음 사이클 잘 타는 측면 매일 봐드리고 빅머니는 좋습니다. 자, 앞에 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관찰해야 돼요. 미국도 물론 몇 개 괜찮은 종목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나라 정책 모멘텀 수급상 우리나라 탄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년. 자, 방법과 방법 2는 매일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파트 2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박, 중박, 더블 파도 만들 수 있는 종목, 실전 비중까지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마지막 우리 포트 되게 드려야 되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에 차트와 파동을 봤을 때 한번 버블이 더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달러 약세와 함께 환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그들 뿐이에요. 미국 기본은 살아있어야 되고 내년에 슈퍼 유니콘들 IPO 드림컴 추려되게 드렸죠. 자, 올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장이 어쨌든 최고 1등이었어요. 최고 1등이었고 최고 강한 우리나라 국장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파동도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뭐 얘기하는 거지만
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 부분인데 돈이 그렇게 풀리고 뭐 금리는 제로 금리는 아니지만 2020년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보통 파동을 탈 때는 5일선, 21선, 60일선 다 보는데 큰 흐름은 60일선이 가장 좋습니다. 60일선이 2020년 코로나 때도 한 단계 오르고 쉴 때 원래 올랐다 빠졌다 하잖아, 사이클은. 근데 올라온 이후에 옆으로 조정받아요. 제일 좋다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심플 이즈 파워풀. 큰 원칙은 복잡하지 않아요. 상방을 만들고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흔들면서 가는 조정이 정말 강한 조정입니다. 그러면 상방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르고 옆으로 쉬고 오르고 옆으로 쉬죠. 1파, 2파, 3파, 4파예요. 그런 이후에 한 번 더 나온 5파에서 꼭지를 만듭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도 전 나온다 보는데 기술적 측면이에요. 올해 이제 새롭게 정부가 바뀌고 2200, 300 같던 다 털었던 바닥에서 우리 삼전이나 이쪽에 바닥 잡았던 흐름에서 1파가 났어요. 근데 7월, 8월 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했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조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슈퍼 반도체 오면서 급하게 올렸죠. 그런 이후에 쏠렸고 슈퍼 시험을 쏠렸고 11월, 12월 달 두 달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월 달까지 코스피가 옆으로 교도돼요. 지금 물론 삼전이 신고가 났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삼전은 물론 따로 보고 하이닉스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에서 횡보 조정 이후에 한 파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버슈팅 되면 5,000이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면은 4,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말씀드리면서 이 차트로 한번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간 걸 가지고 다음 나올 5파 상승 파동을 꼭 먹자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파동을 봐주시고, 자, 원달러 환율은 저는 고점을 쳤다 봐요. 고점을 쳤다 보는데 그렇다 해서 우장창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 있어요. 달러가 약세가 확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우리나라 정책이든 반도체든 우리나라 뭐 밸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돈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살짝 걸려주면 1,500 이상 가기 힘들겠는데, 그러면 밖에서 막 달러 들고 기다렸던 그런 수급들, 구조적 수급들이 연기금이든 대기업이든 사학개미 개인분들이든 살살 바꿀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한데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단이 막힌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볼 때도 출렁거리고 차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차트인데 그럼대로 우리가 항상 바닥 잡고 꼭지 잡고 한 줄 잡을 때 큰 신호가 나온 거야. 큰 신호가 났어요. 자, 주포 외국인이 금요일날 많이 샀습니다. 삼전을 찍어 사고 있죠. 자, 그렇게 저는 추가로 더 간다 보면서 삼성전자 신고가 시장 신호를 말씀드렸고, 자, 정책적으로 연기금도 꾸준하게 코스닥을 살살살 모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쨌든 정책에서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수급도 챙기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바이오 플러스 로봇, 마지막에 강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정책, 세금까지 깎아준다는 얘기는 아주 크게 정시를 키우겠다는 정책과 정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놓치지 말자고요. 자, 내년은 뭐 있죠? 지방선거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MSCI 디엔 관찰국 슬슬 얘기 나오더라고.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거야. 몇 개월 전부터. 이런 흐름에서 6월달까지 우리 기회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정리한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자, 내년 상반기 슈팅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럼 우리는 분할이 쩔할 거고 버블과 쏠리면 더 커질 수 있는 AI 흐름과 함께 수급 보겠습니다. 미리 겁내지 마세요. 버블이 먼저 나오니까 그때 우리는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자, 우리 포트 얘기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드릴 부분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하는 분은 파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올해 초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작년에 갖고 있던 것들을 올해 초에 다 팔았어요. 그때 가장 컸던 메인이었고 하이닉스와 한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미반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수익률이 거의 3배 가까이 났습니다. 하이닉스도 잘 모아서 10만원부터 사서 20만원 초반에 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좀 옮겨놨죠. 자, 이렇게 초록색 된 것들은 팔아서 익절한 것들입니다. 팔아서 익절한 것들이고, 제주반도체, JIP, 램보, 뭐 클로버 되게 많죠. 삼양식품, 크래프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 수익이 보시면 80%, 60%, 50%, 적은 것도 20%, 70%씩 다 났어요. 자, 노란 거는 뭐냐? 알테오젠 10만원 초반부터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테오젠 지금 에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근래 들어 새로운 분 말고는 추가로 더 사진 않았어요. 왜? 더 좋은 게 있거든. 더 좋은 바이오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올라가면 조금씩 판단 얘기 드리고,
APR도 좋았죠. 우리 5월 달에 한 9만 원, 10만 원에 사서 거의 160%씩 먹고 다 팔고 절반 정도 남아있는 APR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여놨어요. 자, 그 외에 달바도 있었고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제주 반도체 2번 했는 거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빅수입을 잘 만들었죠. 자, 엔터라든 이런 것들 이제 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해놨는 건 손절친 거예요. 한미 봐도 손절쳤다 볼 수는 없는데 한미도 수익이 많이 났다가 작년 하반기 우장창 내렸다 일단은 적당히 다 팔고 삼성전자로 다 몰아놨어요. 자, 삼전 233740 1630은 패시브를 하면서 올해 5월달 6월달에 기본으로 10% 20%다 깔아놨습니다. 비중 10% 20% 깔아놨으면 지금 따블이 됐겠죠. 자, 그런 흐름에서 요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 노란색 기본적인 포트라 보시면 되고, 자, 그 뒤에 뭐 상따 단따도 한 적이 있고 또 클로버 로봇은 자주 했어요. 로봇 할 때마다 수익 많이 났는데 이렇게 수익 다 냈던 클로버 글로버티스고, 그 뒤에 보면 대한조선 실리콘투 갖고 있다가 바꿨죠. APR로 바꿨고, 와이젠터도 요거를 좀 약해서 지금 딴 걸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떨어질 때 우리도 좀 맞춰가지고 손절은 5% 10% 내에서 다 비중을 바꿨습니다. 손절 안 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짧게 손실을 만들고 길게 수익을 키워가는 빅스윙 채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로봇도 있어요. 하나 레인보우 말씀드렸지만 한 개 더 있고, 올릭스도 얘기 드렸죠. 비만 테마. 또 한 개는 비만 테마 원기옥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자, 지금 알테오전보다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큰 건 바이오예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자신 있게 큰 건을 보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 뭐 제 자신감보다는 돈들이 커서 그래요. 워낙 돈들이 크고 삼성전자의 필자가 만한 이 바이오를 보기 때문에 우리 포트로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오시더라도 아직은 살 수 있어요. 더블 파동 보다 보니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우리 포트를 오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은 1년 동안 온갖 일 다 했고 별의별 거 다 했었지만 우리 포트로 가서 전체로 최소한 더블 이상 키웠던 우리 포트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노란색들이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도 충분히 수익을 키울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했어요. 자,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간 조용해요. 다음 주도 보시면 FMC 의사락 공개 화요일날 있고, 자, 31일은 우리 증권시장은 끝났어요. 그때 안 하고 30일이 납해일입니다. 월요일날이 배당락이고요. 대주주분들 다 결정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살살 들어올 수 있어요. 30일까지 보고 31일 날은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은 장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른 날은 또 열려요. 한국, 일본, 독일은 휴장이고 1월 1일 목요일은 신정이다 보니까 또 휴장이겠죠. 약간 편하게 보시고 시장 신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정리한 부분을 아마 다음 주에도 방송을 몇 개 올릴 겁니다. 자, 오늘 드렸던 부분은 우리 맨날 말씀드렸지만 이번 올해 마무리와 함께 내년에 대한 전망 전략을 얘기 드렸습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소비하듯이 투자하지 마시고 개인미 투자하듯이 짧게 막 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돈이 많은 빅머니는 아니지만 여유있게 빅머니 쫓아가시고 여유있게 투자하셔야지만 수익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도도 계좌 수익 꾸준히 키울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사이클과 수급 내에서 투자의 본질은 시장이 기준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동공부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드렸던 말씀이 새롭게 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년에 한번 제가 사이클 재청민 얘기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분명히 주식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꺾이는 사이클 나오기 전에 이 슈팅과 상방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포트를 좀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자, 댓글 관련 우리 연말 캠페인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서 선정이 되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올해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